네, 동시효과 구간 돌입이 되어 있고요. 내일장이 기다려지시나요? 그럼 어떤 전략으로 내일장 그려볼 수 있을지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내일장에도 강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쪽 AI인데요. 바로 열어보시죠. 범국가적 AI 드라이브 속에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다. 100조 원 얘기가 나왔고 네이버 센터장을 AI 수석으로 앉혔습니다. 네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기대는 세련된 재료예요? 세련된 재료라기보다는 확실한 재료? 그죠? 네. 왜냐하면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맞는 수혜 섹터들이 분명히 정책 수혜 섹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AI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픽을 받은 정책 수혜가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뒤처질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을 또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게 되면서 신재생이죠. 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풍력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실적이 있다라기보다 물론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정책의 어떤 수혜 섹터를 부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AI 강세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AI에 대해서 100조 정도 투자에 대한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실행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실정기 같은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인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정부 AI 핵심 전략은 소버린 AI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뭐 99.99%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이번 주에 이제 월드베스트 LLM을 개발하기 위한 정예팀을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챗GPT를 따라잡겠죠?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할 건데 그 챗GPT를 따라잡을 만한 LLM을 만들기 위한 어떤 어벤져스 팀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후보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LG, 코난테크놀로지, 삼성, KT, SK, NCAI, 그리고 SP소프트, 업스테이지 같은 기업들이 후보군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기업 정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어떤 기업이 될지는 사실 눈에 좀 보여요. 일단은 네이버는 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이퍼클럽X라는 거대 LLM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하정우 AI 정무수석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들 잘 아시고 있는 AI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들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권 초기에 일단 첫 번째 정책 수혜가 되는 섹터는 AI다라는 것들을 오늘 또 확실하게 또 보여준 날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종가 끝까지 양봉 완전 옥상에서 지금 아니 네이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18% 급등하는 거를 언제 봤는지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이 멘트를요. 삼성 SDS가 오를 때는 삼성 SDS가 22% 오른 날 처음 봅니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그 전에는 LG CNS 같은 큰 종목이 이걸 계속 듣고 있는 요즘이어가지고 참 시장에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영원한 소유주는 없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네이버를 보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이 있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원조 LLM주 코난테크놀로지에 집중하시네요. 뭐 네이버는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비대면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때 기억나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말 강했던 거? 그러면은 어쨌든 같은 진보 정부잖아요. 같은 진보 정부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가 돌아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AI라는 어떤 이런 정말 값진
소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참 네이버 카카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당연히 봐야 될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랫단에 조금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일단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2012년부터 그 펄스케어라는 데이터 수집 솔루션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수십 페타바이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현재 수집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 8월달에 이제 자체 개발 LLM 코난 LLM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개발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 H100 이런 GPU를 31개 정도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AI 개발에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이제 공공향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어떤 사업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자체 개발 LLM을 수주를 성공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6월 달에 한국나무발전에서 생성형 AI 구축 학습 용역 사업을 이제 발주했었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드원, 솔트룩스, 마음 AI. 솔트룩스, 마음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을 제치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따냈습니다. 사업을 따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국가 사업에 이런 용역을 따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유를 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경고 종목이라는 훈장도 있네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네. 그러면 뭐 이런 건 이제 요즘엔 상관 안 하죠. 워낙 시장이 강하니까요. 네, 그렇죠. 재료가 강도가 강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세요? 요즘은 자꾸 이제 조금만 오르면은 계속 경고 딱 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사실 조금 자그마한 스트레스? 이렇게 이 노이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그마한 귀여운 스트레스 정도로 네.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오늘 어떻게 마감하고 있을까요? 중동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오늘 시장도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완전히 물을 만난 듯 잘 놀고 있고 0.81% 올라가면서 2,974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올라오네요. 오늘 4.17포인트 올라서면서 780선 목전 앞둔 상황에서 종가 형성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이끌고 있는 코스피 시장 나타나고요. 개인은 이 속에서 차익하네요.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거래 종료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동 리스크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흔들림을 보였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견고하게 최근에 단기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이끌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뒷심이 좋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최근에 주도 종목들이 오후장 갈수록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듯한 움직임이었고요. 자, 거래소는 오늘 2,66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3,000포인트에 가까워졌다라는 점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77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외국인 기관 매수 집계되기 시작했고요. 그 매수세는 오후장부터 확연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1,500억 원대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도 2,000억 원대 사자세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후 2시부터 매물을 출회하기 시작했는데 현물에서는 탄탄한 매수 포지션을 오후장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전일 대비해서 6원 70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사들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나홀로 매도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특히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보장단에 대해 러브콜 보냈고요.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에도 매수 사인을 보냈습니다.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1%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 2등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도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단 안에서 HPSP나 리노공학 같은 종목들 오늘 기관 러브콜 확인되고요. LG 이노텍이 무려 6.6% 그리고 LG전자도 2% 급등하면서 애플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오늘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것은 휴젤입니다. 임상 실험을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 앞으로의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휴젤이 다시 한번 이 안에서는 집중도가 가장 높았고요. SK바사도 오늘 1%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일단 중동 관련해서 계속 좀 상승세가 나왔던 조선 쪽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엔진 안에서 한화 엔진만 빨간불을 켰지만 그마저도 상승분을 오전 대비해서 많이 반납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다만 지주사 관련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6.6%의 급등세를 시현해냈습니다. 자동차단에 대한 지금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보합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품단이 조금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가 4.7% 상승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좀 조용한 흐름입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1%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K이노베이션 10% 급등하는데요. 정유주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와 연계된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로봇과 게임 엔터 섹터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이들 섹터가 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쪽에서도 크래프톤에 대한 시선이 증권가에서 엇갈리고 있긴 한데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4%, NC소프트가 8.7% 상승했고요. 로봇 AI 안에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인 네카오 종목들의 급등세가 뚜렷했습니다. 네이버가 장 막판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18%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6.5% 상승하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는 카카오페이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거래량 상위 오늘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 비비안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구조 분쟁 소식 때문에 좀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원전 관련해서 한신기계도 9% 상승하면서 원전 기자재 안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 오늘도 2.6% 상승하네요. 6만 원대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네이버가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오늘 장 막판까지 힘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한화오션 0.4% 강보합권 마감, LG CNS도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6.5% 급등하면서 8만 100원대 신고가를 터치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 좀 주목받았던 쪽은 AI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인데 더즌이 15% 급등하면서 상장 후 신고가를 달리고요. BQAI뿐만 아니라 오늘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은 총 5가지가 넘어갑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도 신플랫폼이 상한가 직행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비율이 오늘 크게 올랐네요. 10% 급등했습니다. 미용기기에 대한 시선도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목요일장에 대한 힌트 지금부터 자세하게 얻어보시죠. 이 종목 살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감 브리핑을 좀 봐야 됐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빠르게 좀 저희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뭘 사도 괜찮은 장 같이 보여지는 좋은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략 섹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부자 전력설비주이네요. 아무래도 해상풍력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을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제 노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이제 전력설비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약 섹터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은 이제 정부 정책이 수혜가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이 너무나 확실한, 그러니까 시장만 이제 하락장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쪽이 너무나 명확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를 시장에서 찾았었고,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책이 나올 건가, 그 정책에 맞는 수혜 섹터가 어떤 게 될 것인가 계속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세비 쪽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상 풍력 관련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서해안에서 이제 동해안을 연결하는 이제 한반도, 유장 한반도 해상 풍력 메카 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풍력 관련돼 가지고 뭐 대우건설, 뭐 두산 엘리베이터 새로운 종목들도 상당히 많지만, 거기에 이제 전력을 어쨌든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주기 위한 이런 그 해적 케이블망,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세비 쪽이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해상 풍력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느냐? 결국 HVDC, 고압 직류 송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수도권을 빠르게 옮겨주냐, 이게 관건인데, 그게 결국 HVD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을 또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HVDC를 하기 위한 또 해적 케이블을 바닥에 좀 깔아주는 포설선이라 그래요. 이 포설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어디냐,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또 하나 종목을 준비를 했고, 그와 된 종목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세명전기. 예. 세명전기가 HVDC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끌어다가 네네. 빨리 보내줘야 하므로 그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늘 강조해 주셨는데요. 세명전기 언급 주셨는데 그럼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엘마솔이다 이거네요. 네.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HVDC 기술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 종목을 당연히 좀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전남 쪽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HVDC 매설 공사 이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LS 그룹 같은 경우도 이 해상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수혜가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HVDC 관련돼 가지고는 LS 마린 솔루션이 수혜주가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S 마린 솔루션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뉴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상증자 성격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상증자 한 목적이 결국 포설선, 이거를 이제 건조하게 놨던 자금 마련 위해서 일단은 유상증자 실시했는데, 뭐 주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LS 마린 솔루션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뭐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8,500원 전후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자형 반등 한번 기대가 될 만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 그래서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28,85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29,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보게 되면은 34,000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되면 34,15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34,000 정도를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이럴 때 보자 의견으로 목표가 34,000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